이건희 회장님이 말했듯 산삼을 캐려면 산삼밭에 들어가야 합니다. 부자 옆에 줄을 서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온초 전도체 투자는 바로 그 산삼밭에 들어가는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3분경제입니다. 코스닥은 1996년에 미국의 나스닥을 본떠서 만든 기술주 중심 시장으로 곧 30년을 맞이합니다. 2009년 최저점을 기록했던 코스닥 지수는 2015년부터 언제나 시대의 테마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바이오, 중국 소비, 메타버스, 2차전지, AI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지난 10년간 코스닥을 끌어올린 4대 급등기를 되짚고 앞으로 어떤 테마가 시장의 심장을 뛰게 할지 예측해보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2015년 급등 바이오와 중국 소비. 2015년 들어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와 중국 소비 테마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혹허 증가로 화장품 면세점주까지 급등했습니다. 특히 한양 하이타운은 중국 화장품 사업 진출로 1년 새 주가가 20배 폭등하며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뉴프라이드 같은 중국 테마주들도 동반 급등했죠. 이 배경에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한중 경제 교류 확대라는 정책적 모멘텀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코스닥 지수는 700선을 돌파하며 바이오와 소비주가 시총 상위권을 완전히 새로 갈아치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정치 테마, VR, AI, 바이오 2차 붐. 2016년에서 2017년은 정치 테마주의 전성기였습니다.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 주자와 엮인 종목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SY패널은 반기문 테마주로 1년간 주가가 10배 가까이 올랐고 광림지앤코는 측근 인사 영입 소식에 45배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기 알파고 충격과 VR 열풍으로 가상현실 AI 관련주가 단기 급등했지만 실적 부재로 급락하며 테마주의 양면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바이오 2차 붐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시총 1, 2위를 차지했고 중소형 제약주들도 동반 랠리에 합류했습니다. 바이오라는 이름만 붙으면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열됐죠. 이 시기 게임 엔터주도 약진했습니다. 펄어비스는 글로벌 흥행작으로 주목받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드라마 제작사로 시총 상위에 진입했습니다. 2018년 초에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지수가 900선을 돌파했지만 하반기에는 미중 무역 분쟁과 바이오 임상 실패로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꺾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코로나, 언택트, 2차전지, 메타버스. 세 번째 큰 불꽃은 2020년에서 2021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진단키트 기업 시제는 시총 3위권까지 치솟았고 휴마시스도 글로벌 수요 폭발로 급등했습니다. 비대면 수혜로 전자상거래, 게임, 콘텐츠, 화상회의 소프트웨어까지 상승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수소경제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메타버스 NFT 열풍이 2021년을 달궜습니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임으로 주가 10배 상승, 자이언트 스텝은 메타버스 콘텐츠로 상한가 릴레이를 기록했습니다. K-팝 열풍에 SM, JYP 엔터테인먼트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말 미국 긴축 기조가 시작되면서 성장주 조정이 나타났고 메타버스주들은 급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2차전지 광풍과 초전도체 테마의 등장. 2023년 들어서는 2차전지 슈퍼사이클이 폭발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와 미국 IRA 법안, 수혜 기대 속에 에코프로가 불과 1년 만에 주가 10배 상승, 코스닥 시총 1위를 차지했습니다.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추월하는 사상 초유의 현상까지 나타났죠. 동시에 글로벌 AI 열풍이 불었습니다. 챗GPT 출시 이후 셀바스 AI, 마인즈랩 같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부터 반도체, 부품주, 로봇주까지 자금이 몰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로봇 기대감으로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초전도체와 양자컴퓨터라는 과학 기반 테마주가 깜짝 등판했습니다. 2023년 7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상온초 전도체 LK99 개발 소식으로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등이 급등했고 반대로 2차전지 대장 에코프로는 이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후 초전도체 테마는 진위 논란에 다시 급락했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투자자들에겐 차세대 혁신이라는 상징을 남겼습니다. 정리해보면 지난 10년 코스닥을 움직인 건 항상 새로운 테마였습니다. 즉 코스닥은 실적보다 스토리와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렸던 시장입니다. 투자자들은 언제나 미래의 희망을 주가에 먼저 반영했고 그 순간 지수는 폭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코스닥 급등기를 이끌 테마는 무엇일까요? 저는 주저없이 상온초 전도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미 초전 도깨미라서 뻔한 답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023년 2차전지 광풍
열풍, 초전도체 단기 테마 이후 수많은 섹터들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반짝 상승에 그쳤습니다. 중국에게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기술을 추월당했다는 보고서가 나온 지금 한국의 기존 주도 섹터들은 성장성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AI와 로봇 역시 세상을 바꿀 기술처럼 언론에 등장했지만 이미 실적주로 분류되며 지수 전체를 이끌 모멘텀으로는 약합니다. 실적이 보이는 순간 더 이상 신기술의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온초 전도체는 아직도 대중들에게는 가짜 아니냐라는 의심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여전히 꿈의 기술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영역에 가장 큰 기회가 숨어 있는 법입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5000보다 코스닥 3000에서 더 큰 기회가 있고 그 불꽃을 지필 재료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LK99와 신성 델타테크라고요. 물론 특허 지연, 악의적 방해로 인해 초전 도깨미들은 수차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산업 전체를 봐도 상온초 전도체만큼 전 세계적 파급력을 가진 소재는 없습니다. 심지어 비관론자들조차 만약 이게 진짜라면 그것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말했듯 산삼을 캐려면 산삼밭에 들어가야 합니다. 부자 옆에 줄을 서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온초 전도체 투자는 바로 그 산삼밭에 들어가는 선택입니다. 물론 이 길은 위험합니다. 사기라면 투자금 100%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라면 그 가치는 100%가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로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두 차례 급등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큰 고래는 물밑에서 오랫동안 숨죽여 있다가 한번 숨을 내쉬며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온초 전도체 테마 역시 지금은 수면 아래 잠겨 있지만 언젠가 그 고래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순간 코스닥의 다음 불꽃은 반드시 여기서 시작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난 10년간 코스닥은 언제나 새로운 테마가 시장의 판을 바꾸는 무대였습니다. 바이오, 정치, 소부장, 2차 전지, 메타버스, AI, 그리고 이제는 상온초 전도체가 그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이들이 의심하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의심받을 때 담대한 선택을 한 투자자에게 가장 큰 보상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고래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직전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 고래가 물을 내뿜는 순간 코스닥의 새로운 장은 시작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장의 흐름과 투자자만의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3분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